미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 비트코인은 증권 아니다 거듭 강조. SEC 위원장, 증권 아닌 상품으로 분류할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유일. 이더리움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CFTC가 규제해야 할 암호화폐 자산으로는 비트코인을 꼽았지만 다른 동전이나 토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일부 토큰은 유일한 토큰이다. 나는 이 토큰들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 전임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상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겐슬러는 다른 많은 암호화폐 금융자산은 유가 증권의 핵심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이며 둘 사이의 주요 유사점은 투자하는 대중이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아이디어라고 언급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전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상품이라고 했지만 겐슬러는 최근 논평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했을 뿐 이더리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피한 바 있다. SEC 위원회 지도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채택했다. 취임하기 전에 겐슬러가. 그래서 제이 클랜튼 비트코인 증권 아니다. 윌리엄 힐먼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모호하고 밑에 보면 SEC가 현재 진행 중인 리플의 XRP 매각과 관련해 13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SEC는 이 소송에서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해내라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질 끌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뒤에서 무언가 상상이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법률 고문, 미 SEC 암호화폐 규제 쓰레기로 만들었다. 스튜어트 알드로트 리플랩스 법률 고문이 포춘주에 발표한 기고문을 통해 SEC가 규제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 4년 전 윌리엄 흰먼이 이더리움 증권이 아니라고 했던 연설을 저격하며 암호화폐 규제가 더럽혀졌다. 가상자산의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규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 윌리엄 흰먼이 SEC에 재직하기 전에 몸담았던 로펌 심슨 대처로부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계속 받고 있었으며 이더리움 상용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체 이더리움 얼라이먼스 여기 1원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SEC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미 답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제안이 먼저 나오는 게 전체 암호화폐 산업의 큰 흐름을 정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겹죠? 크립토 홀 이분의 트위터인데요. 좋은 내용의 글귀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큰 그림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내가 2000년대 크래시 동안에 투자를 했다면 나는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2008년도 크래시에 투자를 하였다면 나는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2020년 크래시에 투자를 했었다면 나는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말만 보도 아시겠죠? 시장 크래시마다는 기회였다. 즉 2008년도 이후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탄생을 하게 되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시장의 큰 충격마다 투자를 집행했다면 결국 부자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글귀입니다. 시장이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죠. 고점 대비 8,200만 원대에서 현재 많이 빠져 있죠. 2천만 원 중반대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까지 빠져 있어요. 정말 많은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2,600만 원에서 300만 원 중반대까지 빠졌던 그때의 상황과 거의 유사한 흐름이에요. 물론 바닥은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상단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바닥에 대한 여유 자금과 장기라고 한다면 이 상단은 지금보다 10배, 100배 이상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시간 계좌 잔고 믿지 마시고요. 지금은 내가 투자하고자 싶은 하는 대상에 그게 코인이건 주식이건 자, 주식보다는 이제 코인은 응해 하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코인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사고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너무나 매력적인 구간대에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리플의 홈페이지에 있는 인사이트에 세상을 바꾸는 블록체인 6월 28일 게재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리플의 최근 뉴밸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75%는 블록체인이 향후 5년 이내에 비즈니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기관의 설문 응답자,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들의 리더들이 각 지역의 80% 이상의 응답자가 이런 감정을 표명하며 책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은 소유권과 거래에 대한 변경 불가능한 기록과 이에 대한 광범위한 실시간 가시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대화를 모색 중인 부동산, 공급망 및 금융 서비스와 같은 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 귀에 꽂히게 언급을 드리면 전 산업과 문명과 인류의 시스템의 생활 시스템, 라이프 스타일, 더불어 비즈니스 생태계 모든 문명과 가치관의 이동을 시키는 게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두 가지의 심장이라 언급을 드렸어요. 인공지능은 다시 한번 짧게 언급을 드리면은요. 5G로 자율주행차, 자동차의 패러다임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앞으로 내연기관차, 휘발유와 디젤차는 종식이 되죠. 전기차, 얘기되면 결국은 자율주행차로 가는 거예요. 자율주행차 이전에 공유 자동차로 갑니다.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공유 경제의 완성이 사실 블록체인이다. 웹 1.0, 웹 2.0은 바로 웹 서칭과 웹 서핑, SNS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부분 웹 3.0이 블록체인이다. 다시 돌아와서 자동차를 5G, 전 세계의 모든 차를 갖다가 5G 통신망으로 다 묶어요. 그래서 이 통신망에다가 중앙의 서버에 데이터에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여기서 통제를 하게 되겠죠. 여기서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쏟아지게 돼요.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또 필터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플랫폼이 확장되어 나간다. 그래서 첫 번째 심장이다. 자, 두 번째 심장은 뭐다? 다시 한번 인터넷이 응애하고 1900 자, 블록체인 잠깐만 인지하고 가자고요. 한국은행의 CBDC 관련된 보고서였는데요. 예전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다시 한번 4차 산업 네 번째 혁명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요. 우리가 왜 코인과 블록체인과 리플과 XRP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겠죠. DLT 분산 원장의 성질 탈중개화 여기서 증권 매매 후 청산과 결제에서 DLT 분산 원장을 사용하게 되면 거의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므로 결제 시간과 거래 상대방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예치 증거 비용이나 담보 관련 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다. 한편 증권거래 시 증권회사나 청산기관인 한국거래소, 중앙예탁결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복수의 중개기관에 나눠져 있는 복수의 개별적인 원장들이 사실상 불필요해진다. 이는 DLT, 분산원장이 기존 중앙집중형 중개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DLT가 거래의 즉시 결제를 실현하는 경우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이 사라지므로 중앙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의 역할도 사라지게 된다. 자, 이게 블록체인에 확장되는 금융에서 적용되는 확장되는 부분이에요.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제가 어제 짤막하게 언급을 드렸어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정하면 시중금리까지 뻗어나가는 그 과정. 은행 간 길이의 하루짜리 콜금리. 자, 그리고 은행의 91일물 CD금리. 여기에 또 CP, 회사채 기업 어음금리가 들어갑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1년짜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한채 금리. 통화량을 안정하기 위해서 바른 거예요. 채권을 발행해서 통화량을 빨아들이죠. 자, 그리고 국채 3년물과 회사채 3년물 금리, 그리고 시장 금리예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면 시장 금리에까지 뻗어나가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복잡합니다. 여기에 CBDC를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 현금을 우리가 지갑 속에 넣어두고 다니는데요. 이제 현금을 지갑 속에 넣어두지 않아도 되겠죠.
이 말이 사실 또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금을 지금 이제 갖고 있지 않고 내 장롱 속에다가 못 박아놓고 비상금도 못 박아놓고 중앙은행 계좌나 은행 계좌에 짱 박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즉 은행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이제 집 안에서 짱 박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다. 더불어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핵심 부분은 뭐냐? 이 가운데 단계가 많이 생략이 된다. 자, 이해가 가시겠죠? 이게 바로 CBDC, 디지털 통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건 퍼블릭 블록체인이건 결국은 블록체인이 바꿔나가는 디지털 통화의 미래의 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2,634만원.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도 더불어서 상승을 했다가 그 상승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나가고 있어요. 상당히 사람들이 지치겠죠. 방송 처음에 언급을 드렸죠. 지금은 고점 대비 너무나 많이 빠져 있다. 여유자금으로 시간으로서 마음을 크게 하고 멘탈을 여유롭게 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도착하기 때문에 자, 시장 이슈 매크로 이슈들을 잠깐 보고 가면은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미국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 연준의 스탠스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또는 결국은 물가에 대한 그 스탠스에 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생각을 해요. 그게 우크라이나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 그리고 중국의 대중 강세 인하 이런 부분들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미 SEC, GBTC의 현물 이트코인 전환 반려 시 옵션도 모색 중이다. 자, 현물 ETF가 승인이 나야 될 텐데요. 이가 딜레이가 되면 당연히 시장에 대한 흐름도 약간은 좀 더 지지부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국제유가 공급 우려에 3거래일 연속 상승한다.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내려앉을 기미를 안 보이겠죠. 더불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또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제유가는 우두된 부분이 너무나 많다. 왜? 자동차가 내연기관차와 디젤차, 휘발유차와 디젤차의 종식을 언급한다고 제가 아까도 언급을 드렸죠? 그럼 전기차, 이 수요가 중요한 건 이제는 수요처가 가장 큰 수요처가 패러다임에서 바뀌어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일 혁명, 공급 혁명에서 또 대란이 있었죠? 2008년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조업 혁명이라고 하는 쉐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이미 유가는 가스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제유가가 10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가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부분이 바로 물가에 대한 핵심일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도 안정화가 돼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속돼서 아우러지면서 시장이 지금은 지지부진해 보이고 어지러워 보이고 투자하기 싫고 공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치기도 하고 멘탈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중요한 거고요. 장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본업에 충실하고 시간을 잘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갑니다.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게 넥스 사이클.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